1950년대 쥐스탱 크리스토프라는 프랑스 발명가는 농업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었던 장치를 가지고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계에 대한 심오한 관찰을 바탕으로 행동한 실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에 지구 자기장과 일치하도록 배치된 단순한 구리와 아연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비료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크고 건강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수피트 너비에 달하는 양배추 잎과 사실상 해충의 면역력이 있는 작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짐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식물이 단순히 화학적 영양분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전기를 먹고 산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기 배양 장치에 대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농업의 미래는 비용이 들지 않고 풍요로우며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은 쥐스탱 크리스토프에 대해 듣지 못합니다. 대신 질소, 인, 칼륨에 대해 듣게 되죠? 왜일까요? 그의 방법이 탄력을 받기 시작할 무렵 산업화학공업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구리선 하나로 토양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농부에게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봄마다 비료 포대를 사러 가게를 방문해야 하는 농부에게서는 끝없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지식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묻힌 것이죠. 당신을 상점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맞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프가 활용했던 그 에너지는 여전히 여러분의 정원 바로 위에 존재하며 여러분이 다시 스위치를 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쥐스탱 크리스토프의 발견이 왜 그토록 혁명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는 다르게 정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대 농업 모델은 토양을 은행 계좌처럼 취급합니다. 토마토를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질소, 인, 칼륨을 예금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식물이 약해 보이면 정원센터의 전문가는 계좌가 비었으니 더 많은 예금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적 모델입니다. 이는 토양이 죽어 있고 수동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재료를 담는 단순한 용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델은 결함이 있습니다. 성장을 실제로 주도하는 엔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숲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레드우드에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마존 열대우림의 pH 농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분의 가장 맛있는 토마토 식물보다 평방인치당 더 많은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며 영원히 그렇게 지속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더 큰 에너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그 자체는 거대한 음극단자이며 우리 위의 전리층은 거대한 양극단자입니다. 모든 나무, 모든 풀잎, 모든 채소 식물은 본질적으로 이 두 극을 연결하는 생물학적 전선입니다. 식물 내부의 수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관 현상뿐만 아니라 전기적 인력에 의해 영양분을 위로 이동시키는 전해질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고전하는 이유는 현대의 원예가 종종 이 회로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토양을 절연시키는 플라스틱 잡초 방지 매트를 깔습니다. 아래 땅과 자기 공명을 일으키지 않는 멸균된 상토로 채워진 높은 화단을 사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염분인 합성 비료를 붓습니다. 그것들이 빠른 화학적 폭발력을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토양 속 미생물의 자연적인 전기 전도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전원 코드가 잘린 기계를 가동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탱크에 원하는 만큼의 연료를 쌓아둘 수는 있지만 불꽃이 없다면 엔진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프는 우리가 식물에게 억지로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식물의 식욕을 자극해야 합니다. 대기와 지구 사이의 전기 흐름을 복원하면 토양 생물학이 깨어납니다. 영양분을 처리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는 이러한 약한 전류에 민감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이미 토양에 존재하지만 이전에는 갇혀 있어서 뿌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미네랄을 분해합니다. 갑자기 더 많은 비료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식물이 마침내 줄곧 그곳에 있었던 것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에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물리학을 복원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화하기 위해 주변 세상을 거대한 배터리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 전리층인 하늘은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발밑의 지구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매일 매초 이 두 에너지는 서로 연결되어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집니다. 건강한 야생 생태계에서 나무와 키 큰 자생식물은 이 간극을 이어주는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대기 에너지를 뿌리구역으로 끌어내려 토양 생물이 의존하는 미세한 전기적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현대 정원의 문제는 채소들이 너무 작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혹은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전기적으로 저항이 너무 커진 토양에서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리 안테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대리나무 역할을 합니다. 공중으로 뻗어 땅속 깊이 이어지는 단순한 구리선을 설치함으로써 여러분은 수동으로 그 회로를 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기 전이가 식물의 뿌리 구역으로 직접 흐를 수 있도록 저항이 낮은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소에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밀리볼트, 즉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미세 충전 전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에게 그 미세한 흐름은 기상 신호와 같습니다. 이 약한 전류가 토양에 닿으면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질소 고정을 담당하는 박테리아를 자극하여 본질적으로 일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미네랄의 용해도를 높여 토양 속에 단단한 영양분을 녹여서 식물이 실제로 마실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자기장처럼 생각해 보세요. 전선에 전류를 흘리면 정원 화단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자기장은 철분과 기타 미네랄이 풍부한 수액의 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식물의 순환을 개선합니다. 자기력이 흐름을 돕기 때문에 식물은 중력에 대항하여 영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식물의 내부적인 투쟁의 짐을 덜어주어 식물이 단순히 생존하는 대신 열매와 잎을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자유에너지를 사용하여 땅속에 잠자는 에너지를 깨우는 크리스토프 흐름 효과입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어 봅시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기계 공장이나 공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당장 차고에 필요한 것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 철물점에서 몇 달러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쥐스탱이 사용했던 설계 원리를 모방한 기본적인 대기 안테나를 만들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무 지지대와 일정 길이의 순수 구리선입니다. 나무부터 시작하죠. 삼나무 지지대나 단순한 둥근 다월같이 화학 처리가 되지 않은 약 6피트 높이의 목재가 필요합니다. 지지대로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무가 전선을 지탱하는 중립적인 척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순수 구리선을 준비하세요. 두꺼운 산업용 케이블일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 14게이지나 12게이지 단심 구리선이면 충분합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전기 배선이 있다면 유색 플라스틱 절연체를 벗겨내세요. 구리가 공기 및 토양과 상호작용하려면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 지지대를 잡고 바닥부터 시작하세요. 아래쪽 끝부분에 약 6치 8인치 정도의 전선 꼬리를 남겨두세요. 이 부분이 땅속 깊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제 막대기를 따라 전선을 감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감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처럼 나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반구에 사신다면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방향과 같은 시계 방향으로 감으세요. 이 나선 모양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소용돌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간격이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각 고리 사이에 몇 인치의 여유를 두어 보기 좋고 고르게 흐르도록 하세요. 지지대 꼭대기에 도달하면 수신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선을 나무 위로 연장하고 하늘을 향해 위로 구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원뿔 모양이나 단순한 직선 끝으로 꼬기도 합니다. 둘 다 작동하지만 핵심은 구리 끝 부분이 그 정원 화단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어야 하며 방해물 없이 탁 트인 공기 중에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치하려면 정원 화단의 북쪽 토양에 지지대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바닥에 있는 6인치 구리꼬리가 흙 속에 완전히 잠겨 식물의 뿌리 구역 바로 근처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연결 지점입니다. 꼭대기는 대기에서 전이를 모읍니다. 나선은 흐름을 가속화하고 꼬리니는 그것을 땅에 접지시켜 회로를 완성합니다. 일단 땅에 꽂고 나면 여러분의 할 일은 끝납니다. 교체할 배터리도 없고 켤 스위치도 없으며 고장날 가동 부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정원을 위한 영구적인 에너지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지지대를 땅에 박았다면 인내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파란색 액체를 뿌리고 다음 날 바로 효과를 보는 화학 비료의 즉각적인 만족감에 너무 익숙해져서 진정한 근본적인 건강이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케팅 부서의 일정이 아니라 자연의 일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용한 몇 주 동안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 몇 달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2, 3주 동안은 토양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작업은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이가 뿌리 주변의 미생물 생태계를 서서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그 새로운 진동을 감지하고 그쪽으로 뻗기 시작하며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고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이식 몸살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의 기초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벽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콘크리트가 굳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달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첫 번째 실질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크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색깔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리로 충전된 화단과 일반 화단을 번갈아 보게 될 것이고 초록색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테나 근처의 식물들은 잎에서 더 깊고 풍부하며 거의 왁스 같은 어두운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엽록소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식물은 이를 뒷받침할 미네랄 밀도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광합성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줄기의 느낌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화단에 있는 고추 식물의 줄기를 살짝 집어보면 물렁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나무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식물은 앞으로 열릴 열매의 무게를 실제로 견딜 수 있는 골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의 열기가 한창인 3개월 차가 되면 진짜 차이가 벌어집니다. 보통 이때쯤 벌레들이 나타납니다. 이웃의 정원을 보면 호박잎이 딱정벌레로 뒤덮여 있거나 토마토가 한낮의 태양 아래 시들해진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기가 흐르는 화단으로 돌아오면 묘한 고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잎사귀들은 온전합니다. 식물들은 열기를 무시한 채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수액 당도인 브릭스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해충에게 맛없는 식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곤충은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그들은 약하고 병든 식물을 공격합니다. 고전압의 건강함으로 진동하는 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벌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희생양이 되기에는 너무 건강한 식물을 키워낸 것뿐입니다. 자급자족하는 농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척도는 신뢰성입니다. 우리는 지역 축제에 내보낼 거대 호박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밤 저녁 식탁에 올릴 음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진정한 시험대는 완벽한 봄날의 성능이 아니라 날씨가 불리하게 돌아설 때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리 안테나가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단순한 성장 촉진제가 아니라 보험 정책으로서 말이죠. 한여름 가뭄이 닥치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화학 정원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식물들은 평생 표면의 영양분을 떠먹여 주었기 때문에 뿌리가 얕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기가 흐르는 화단의 식물들은 다른 신호에 의해 움직여 왔습니다. 전기 전이가 깊이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 시스템은 하층토까지 뚫고 내려가 표면의 열기가 닿지 않는 수분 저장소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덜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자기적 정렬의 영향을 받은 토양 구조 자체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먹었습니다. 그것은 채가 아니라 스폰지가 됩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 계절 잊기라는 개념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 낮이 짧아지고 빛이 희미해지면 식물은 성장을 멈춥니다. 그들은 에너지의 감소를 감지하지만 안테나는 대기 전이를 토양으로 계속 끌어들입니다. 태양이 약해져도 이것은 토양 미생물 군집을 평소보다 더 오래 활성화 상태로 유지합니다. 저는 이 화단의 토마토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인근 화단에 전형적인 서리 날짜를 지나 2, 3주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익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식물에게 약간 더 따뜻한 코트를 입혀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확입니다. 식물의 전기 전도성이 높으면 열매에 더 많은 미네랄을 담게 됩니다. 이는 당도, 즉 브릭스 수치를 높입니다. 브릭스 수치가 높은 당근은 단순히 맛만 더 단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더 조밀합니다. 저장고에서 그렇게 빨리 썩지 않습니다. 더 잘 얼려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더 깊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여러분은 양을 쫓는 것을 멈추고 칼로리의 질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전기적으로 재배된 적은 양의 수확물이 이전에 재배하던 수분이 많고 화학물질로 가득 찬 농산물보다 10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속도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뒷마당에 흐르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심으세요.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